안녕하세요. 부동산 연구소 김현정의 정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가을에 초가을에 한번 뵙고 오랜만에 나와주신 채널 A의 민한 기자 안건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 안건우 기자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왔을까요? 사실 그저께인가 어저께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네. LH 건으로 지면에 못한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은 실질적인 진리까지 모르겠는데 진실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기자분들이 계속 뛰면서 하나하나 끌로 파듯이 찾아내나 봐. 등기부에 등자만 봐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거 뭐 일일이 다 떼봐야죠. 전수? 아무래도 한 땅이 필지가 딱 좁혀졌으면 그 주변에도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주변도 한번 다 해보고. 혹시 수용 예정지 바깥 부분을 찾아보시고 계시나요? 수용 예정지 바깥도 아마 저희 부서는 아니고 네. 그건 이제 현장을 뛰는 사회부에서 아니면 등기부 등 뛰지 마시고 국토부 데이터 보면은 토지 거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역추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지번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집원이 아니구나. 그동안 뭐 한 거죠? 그게 아니고 지번별로 안 나오면 지번까지 안 나오네. 예, 그러니까 아니다. 예. 뭐 일일이 다 띄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지번이 아니라 동까지 나와도 동까지 나와요. 동을 어쨌든 다 뽑아보면은 그렇죠. 범위는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 유형별로 다요. 아파트도 나오고 다세대 연립, 단독 그리고 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수가 있어요. 어느 동에서 언제 거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럼 역추적해서 빨리 치고 들어가시는 게. 네. 교수님 바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수용 예정지 바깥 지역이 더 중요한 게 수용되는 땅은 이제 감정가예요. 가격의 차익이 크게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 땅이 이익을 보거든요. 그렇죠. 수용되지 않는 땅.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동료 기자가 네. 주변 땅을 한번 훑어봤더라고요. 네. 제목이 딱 그 선수는 그 땅을 사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히. 주변을 그렇죠. 공략한다. 네. 이런 워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사실 뺏길 건데 네. 감정가로 뺏길 건데 그 그렇죠. 땅 사서 뭐해? 네. 근데 대토도 맞지 않아요? 일정 규모가 되면은? 물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불확실한 거고 일단은 주변의 지가 상승에 편승해서 내 땅이 가치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수용되지 않는 땅을 일단 소유하고 있는 게 그렇죠. 좋겠죠. 예. 저는 내일부터는 주변지를 다 파보겠습니다. 네. 그럼 안 기자님이 현장에서 지금 가장 몸소 체험하면서 취재를 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를 계속 취득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좀 간단하게 다이제스트로 그러면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일단 지난 2일에 일단 신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네. 광명시흥이 지정이 됐죠. 네. 2월 말에 지정이 딱 되고 나서 3월 2일에 사실 그 전날 약간 조짐이 있었어요. 그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문자를 돌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광명시흥에 투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약간 예. 요약된 정보로만 알아서 공직자 투기일 테니까 뭐 어느 정도일까 그래도 뭐 아주 대형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원했죠. 저희는 대형이 아니길. 왜냐면 대형이면 너무 바빠지죠. 진심이세요? 원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대형이어야죠. 예,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날 이제 1일에 문자가 오고 다음 날 2일에 참여연대 민변이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3명이 그 광명시흥 땅에 투기를 했다더라.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어딘지 확실히 말은 안 해줬어요. 뭐 대충 무슨 동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 저희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때는. 근데 처음에는 참여연대랑 민변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뗐던 등기부등본에 실제 LH 직원의 이름이 있으니까 직원 검색을 해보고 같은 이름이 떴는데도 자기 눈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짠가? 아니 설마 어느 삼척동자가 거기 자기 이름 배우자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본인 이름을 버젓이 그것도 되게 특이한 성씨여서 검색이 아주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LH는 항상 이럴 때 또 공기업 특징이 그거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럼 개인정보라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취재 경쟁이 시작된 거죠.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저희도 떼보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로 LH 직원들의 이름이 검색이 됐고 그 과정에서 LH가 아마 3일에 2일에 그게 폭로되고 이튿날인 3일에 조사에 착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8일 뒤인 오늘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7명이 추가가 돼서 20명이 LH 직원 20명이 딱 그 부지에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럼 그 조사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LH 본인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총리실이었습니다. 총리? 총리실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와 LH가 자료 제공을 하는. 그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전문가께서 옆에 계시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누가 누굴 조사한다는 거냐 지금 예, 이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표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 출신 법률 전문가들도 얘기했던 게 이게 총리실이라는 데가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 것인가. 한 일주일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얘네가 과연 얼마나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캐낼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신고받았겠죠. 자진 신고. 자진 신고 받았죠. 자진 신고가 조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력이 많이 보강되고 사실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 사실 감사원의 고유 기능이 직무감찰이에요. 지금 요즘 뭐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감사하고 그런 거는 사실 법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업무 영역이 확대된 건데 사실은 그 직무상 비위 감찰 그게 감사원의 일이거든요. 이번엔 감사원이 빠진 거죠. 감사원이 뭐 감사 빠졌죠.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거의 뭐 자체 조사 비슷하게 총리실 산하로 그렇게 꾸린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지적을 많이 했죠. 도대체 왜 감사원이 나서지 않는 거냐.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단계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얘기가 이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안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는 공익감사 청구를 만약에 하면은 감사 착수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속도가 안 맞는다. 아니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 들어가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원이 뭐 꼭 공익감사 청구나 감사 요구가 있어야 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풍설이나 그런 걸로 지금 입수가 된 거잖아요.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감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전하고 좀 비교가 돼가지고 예.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그 수서비리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대단했잖아요. 그때 막 청와대 다 들어가서 검찰이 감사하고 그때 제 기억에 고건시장이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사 받는 사진도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거 되게 웃겨요. 너무 맹탕이죠. 진짜. 너무 그래요. 네. 안 기자님 그 사건 요약은 그 정도.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내일 거 단독 하나 있어요? 저희 어차피 늦게 나가니까. 네. 저희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에게 뭐 단독 얘기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예. 있냐 없냐만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다른 지역들을 계속 좀 파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으로. 제가 그럼 이게 가능해요. 이게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실거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3기 신도시 위치를 딱 알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그 전 3년하고 이후 3년하고 비교했을 때 갑자기 거래가 팍 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주변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거래량이 튄 것들. 사실 농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게 막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 뭐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 네. 맹지는 더 맹지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사는 사람 진짜 그렇죠. 못 때린 거예요. 네. 아니 그 맹지를 왜 나요, 그거. 골 때린다라는 어떤 부당한 용어를. 네. 그리고 아까 조사하는데 그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발생된 건데 참여연대나 민변도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로서 자료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하고 수사기관에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지자체, 시군구가 주로 관할을 하니까 농지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자기 관할 구역 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전국가적인 역량이 동원돼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로 이제 막 공론화되는 것들이 좀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로부터만 1, 2년 전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LH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쵸. 전국적으로. 많죠. 뭐 거기라고 없겠냐고요. 안 그래도 네. 오늘 이제 타사 단독 보니까 광명시흥 그쪽에 VCT 네. 자동차 단지 거기에도 이번에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그 특이한 이름 가진 사람? 특이한 이름은 아니고요. 네. 그 K모 씨라고요. 네. 20인 중 1인이에요? 아, 예. 이 핵심 13인 중에 1인입니다. 아. 예. 그 13인 중에 1인이고 이 사람이 P모 씨와 함께 예. 그 이 투기를 주도했던 김 씨하고 박 씨네. 김 씨 아닙니다. 저희 너무 특정을 하지 말라고 자꾸 법무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거. 어. 네. 근데 등기부등본에 여기 제가 뽑아왔는데 법무팀이 너무 몸살인다. 등기부에도 나와 있고. 등기부에 다 나와 있죠. 네.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내가 지금 이 성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만에 다 엮여 있고 이 사람이 버드나무, 왕버들 네. 그거를 처음 걸 심었구나. 심었군요. 네, 심었던 아. 바로 그. 그래서 그거를 수용된다 그러면 그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그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고 보상하게 돼 있어요. 한 그루 한 그루 네. 다. 근데 그게 그 나무값보다 초과한다 그러면 나무값으로 줘요, 그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으로. 아. 네. 그럼 역으로 묘목 심는 사람들 그 사업체 이렇게 역추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방법은 많죠. 네. 의지의 문제인가? 네. 그래서 아까 범위를 물어보셨는데 신도시에 국한할 이유가 없다. 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한번 펼쳐본 책이 있는데 황석영의 강남모. 아, 그 책 보니까 진짜 LH 네. 그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음. 지적도 같은 거 다 이제 음. 정권 실세들한테 빼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막 가서 이거 이 땅 여기 도로 들어오면 나중에 보상도 못 받으니까 그냥 저희한테 그냥 제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넘기십시오. 막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서 이 LH 직원들 생각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면서. 사실 그 유혹을 인간적으로 그 뿌리치기 힘들 건 맞아요.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거는 그 유혹을 뿌리치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거 귀 닫고 눈 닫고 뭐 투자 안 하고 뭐 그러긴 힘든데 공직자나 아니면 이거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답은 아는데 시험은 보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나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답을.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장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네. 우리 도덕교범에서는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애초에 시험을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시험을 보게 놔뒀을까요? 이 제도적으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제도를 개인의 양심에만 다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야죠, 사실은. 안 그래도 저 예전에 작년 1월에 이제 처음 그때는 금융위 금감원 쪽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금융위 사무관하고 밥을 먹다가 사무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식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무안했어요. 저희 주식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못해요? 그러니까 4급 이상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금융위는. 그리고 금감원도 연봉의 절반 이상 이렇게는 투자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도 그래요. 그런가요? 증권회사도 그렇고 거래 횟수도 제한이 ETF 있고. 정도 지수 연동형 그런 상품은 네. 살 수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맞다. 못하게 돼 ETF를 있고. 사더라고요, 진짜. 사실 우리도 제도가 있었어요. 있는데 부동산이요? 예. 지금 그 LH라든지 그런 데다 있거든요. 있는데 좀 타이트하지 못하다고 할까? 애초에 그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신고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더 타이트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LH 내부에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그 안에 뭐 취업 규칙이나 뭐 안에 내규가 그 있을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책이 아니, 너무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네.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전했으면 본인 이름을 등기를 쳐놨겠어요. 진짜 과감한 분이에요. 네. 예.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지금 13명이 올라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심각해요. 네. 지금 약간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가치를 지킬 것이냐, 사람을 지킬 것이냐.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켜서 정말 일거을백계 추상 같은 어떤 국가의 힘을 보여줘야지 지인, 뭐 그동안 관행, 친분, 아니면 우리 편,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켜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그런 룰이 없다는 게 놀라운 게 예. 제가 그 LH 자산 규모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게 170조 원짜리예요. 음. 그 2010년대 중반에는 삼성보다 자산 규모가 컸더라고요. 우리나라 거의 최고 회사나 다름없는데 근데 내부에 그 정도 룰도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약간 황당해요. 황당한데 지금. 그러니까 출제자하고 응시자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굉장히 그 큰 위험성을 직무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위라고 밝혀지면은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패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에 공직자들의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와 있어요. 일단 LH는 공기업인데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갖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2개 병과할 수 있고 7년 이하 앤드 7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7년 병과할 수 있어. 둘 병과, 다 둘 할 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몰수 추징하는 거예요. 취득한 토지 자체를 아니면 토지를 남한테 이미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그 가액을 추징하죠.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이 돼서 500만 원짜리 토지로 있으면 그 토지를 그대로 몰수하는 거고 남한테 팔았기 때문에 몰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액 500만 원을 추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살 때 100만 원 드렸잖아요. 400만 원만 이익 본 거 400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몰수의 그 변형물이 추징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전부 추징하는 겁니다. 거스름돈은 안 줘요, 국가에서. 네. 굉장히 세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수익을 그 사람이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몰수 추징이라는 거는. 그럼 이번 이슈가 그럼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가 되게.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은 예. 이 투기 의혹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알게 된 정보는 내부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업무상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신도시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여기가 뭐 언젠가 개발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셔야죠. 네. 근데 사실 일반인보다는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비밀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추측성으로 뭐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비밀 정보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LH 그 내부에서 그 프로세스상 어느 정도 결정 단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산 거. 그럼 뭐 거의 100%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100%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백지화돼도 범죄는 성립돼요. 아, 이 사람들이 매입한 그걸 이용해 갖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광명이나 어디 시흥에다가 땅을 샀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갖고 그걸 백지화하기로 했다. 그랬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득은 못 얻었잖아요. 재물을 취득했잖아요. 정보를 이용해서. 뭐 사기 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시세가 폭락하는 바람에 나 뭐 번 돈도 없다. 그렇다고 사기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법도 있더라고요. 임직원이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아, 약한데요. 예. 그것도. 아니 뭐 요게 두 개 다 해당된다면 세니까 2배 가중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사는 도중에서 타인 명의로 배우자 아닌 자의 타인 명의로 샀다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그것도 처벌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농 뭐 아닌데 뭐 농지법 위반한 거. 근데 사실 부동산 실명법이나 농지법으로 뭐 처벌하고 수사하는 거는 이 사안의 본질과 좀 너무 그렇죠, 무관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중요한 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갖고 투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18년에 이제 광명시흥이 거론이 됐다가 네. 회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부동산을 취득을 했단 말이죠. 네.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회자 끈 땅을 매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내부 저는 정보를 반대로 알고- 그게 더 의심할 정황이에요. 아 그런가요? 해제됐는데 뭐 여러 가지 계획이 해제됐는데 또 샀다?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압수수색 한다는 게 이 논의 과정을 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결제 라인이나 내부 보고 라인이나. 그렇게 압수수색을 빨리 하라는 뭐 일부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PC도 많고 사실 이런 큰 곳은 그 중앙전산망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사내 메일로 했을까? 여하간에 근데 이제 중앙전산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내부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숙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내 메일 뭐 메신저로 네. 했을 수도 있으면 아까 뭐 자기 이름으로 등기 과감하게 하신 분처럼 사내 메신저나 그런 걸로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아닌 경우에는 개인 PC를 뒤져야지.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3일에 일단 조사 착수했고 9일 오전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뭐 중앙전산망에서 뭐 정책의 수립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압수하지 않았을까 그 파일들을. 근데 만약에 1, 2기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했다면 네. 이 개인에 대한 수사도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야죠. 수사가 막 난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규모가 너무 크니까 좀 규모 있는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10만 명까지 넓혀진 거잖아요. 네. 10만 명이라대요? 네. LH가 한 1만 명 되는데. 그 LH랑 국토부랑에서 14,000 정도 수준이고 음. 그 가족하고 아, 직계 가족과 종비속 다 직계까지? 가졌죠. 그 다음에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 게 LH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의원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그리고 지역 공기업 거기 또 직원들 조사하다 보면은 직계 좀비서 거기도 가족이 다 나올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국토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군구를 무시할 게 아닌 게 거기 다 의견 듣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돼 있어요. 네, 네. 법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알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청와대하고 국회도 조사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네. 그죠? 그것도 그건 웃기더라고요. 빠졌었죠. 저는 사실 오늘 청와대 그 반응도 되게 웃겼어요. 아예 없다. 응? 청와대 행정관들은 아예 아니, 없다. 비서관만 조사했대. 비서관 비서관만. 이상만. 네. 그게 뭐 20명 수석까지 하면 30명 안 되잖아. 20몇 명. 아, 그럼 행정관하고 선임 행정관 조사 안 했어요? 그들은 빠지고 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뉴스에. 예. 다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진짜 그 행정부처의 국장급이 행정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행정관이 실제로는 실무라인을 잘 알죠. 저 비서관급 이상을 다 조사를 했는데 몇 명 안 되거든. 368명. 비서관급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게 많이 본인과 직계? 본인과 직계가족, 직계? 예, 배우자와 직계가족. 이것도 아마 질의응답 형식의 조사를 했을 거예요. 네. 했어 안 했어. 네. 예.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저 비서관급 이상이면은 별로 이 광명 시흥 땅에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주식 있고 우량주여야지 오릅니까? 그런가요? 코스닥 잡주도 올라요. 상한가 2번 치고.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는 그렇죠. 내부 정보를 통한다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애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수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나름 합리적인 분이에요. 네, 학자로서 뭐 이런 말씀. 그걸 끊어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치를 지킬 것인가 사람을 지킬 것인가. 아, 지금 사람을 판단 잘못하면 이게 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저는 이분이 약간 말씀하신 게 정보적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으면은 우선은 조사를
세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해버리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조사 대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거는 뭐 신분역을 떠나서 해야죠, 사실은. 예. SH와 LH를 두루 거쳐서 SH도 좀 털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서울 이 5만 대 먹거리가 다 널려 있잖아요. 지금 네. 신도시를만 볼 게 아니라는 게 그 말이에요. 네. 꼭 신도시란 대규모 개발만 보냐고요. 많이 사업을 하잖아요. 많이. 내일부터 제가 서울에 네. 재개발 좀 그런 쪽에 등기부를 좀 떼보고 주변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SH 지역과의 대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폭발한 데가 있을까요, 교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도시공사가 많잖아요. 네.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뭐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사실 거긴 더 그렇지 않을까요? 감시도 덜 할 것 같고. 네. 나 이런 게 못하게 돼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교수님처럼 설마 이럴까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한번 거예요. 정확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그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조직의 조직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라고 절대 봐요. 이러면 네. 안 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라는 강력한 그 모럴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이 그런 뭐 일탈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그 조직 안에 그런 그 도덕적인 걸 검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체크를 하고. 근데 그 문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심지어 LH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로가 나오고 2일에 4일에 이 사전 허가 신고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해. 아까 사전 신고? 네, 사전 신고.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건 조직 문화예요. 그 기강이에요, 기강. 사실은 이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옛날로 올라가면 조선 연방주택이라고 일제시대 때 만든 조직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이게 반세기가 넘은 데여가지고 그거 아마 함부로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면 진짜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조직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돼요. 이런 데. 쇄신을 해야죠, 쇄신.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 저희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게 그러니까 해체 내지는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저는 그거 쇼라고 봐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공기업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해체하겠다? 그 기능이 그럼 그동안 필요 없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오버하는 거고 그런 것도 저는 쇼잉이라고 봐요. 왜 딱 고사함만 가지고 심지어는 이 경우에는 아니, 조직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는데 조직을 없애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LH가 LE 랜드 예전에 토지공사잖아요. 토지공사가 사실은 신도시 개발을 되게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잘했기 때문에 그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을 없애는 건 안 돼요. 그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북한과 언젠가 통일한다고 하면 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토지공사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H 주택공사 기능은 앞으로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구도 줄어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구조를 약간 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조직의 쇄신이 필요한 거지 조직을 없앤다는 거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기능을 떼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을- 민간과 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LH는 토지를 구획하고 개발하는 길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느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 주택공사 기능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다 쪼개가지고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개발업체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비영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어차피 반대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검토해야 될 네, 사안인 네, 거지 네. 꼭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게 좀 더 금융회사 기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금융회사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회사 기능이 있고 토지 기능이 있고 그 하우징 기능을 약간 좀 분할시켜가지고 지역에 맞는 비영리 개발업체 만들어주면은 얘네들 돈이 있어야지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 금융회사니까 금융회사가 개별로 된 그 회사들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비영리적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걸 해야지 지금 갑자기 저거 없애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마치 그 세월호 때 해경해체. 그 해경 해체하자는 거 똑같아요. 그 잘못한 사람 처벌을 해야지. 아니 그 해양 경찰이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그 조직을 왜 했죠? 그러면 반문하는 거야. 그동안 그러면 해경이라는 조직 필요 없었는데 그냥 존치시키고 있었던 거야? 뭐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싫어하면서 똑같이 따라할까요? 싫어하니까? 일단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참 왜 지금 이 시점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우징을 쪼개서 좀 지역 단위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거 그런 거는 이참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사실 그 논의에 불을 당길 시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하고 그렇죠. 권위의식 버리고 예.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저기 요즘 동사무소나 같은데 사회복지사분들 많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불편한 데 없냐 그런 게 이제 좋은 나라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 하는 그 대처 방식으로 봐서는 그냥 불 끄기용이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사람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면피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전에도 그랬지 않냐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단군으로 가야지. 단군. 교수님이 또 얘기를 좀 저요? 제가 얘기니까 저 사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L 쪽 사이드에서 문제가 터진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문화 혁신 그리고 도덕적 기준의 강화로 해결할 문제고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하버드 지도 교수님이 그 평생의 연구가 이제 신도시 전 세계 신도시를 연구하는 건데 저도 거기 챕터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말 유명한 도시계획자 디벨로퍼들이 각자 챕터를 하나 썼는데 거기 전면부 표지가 송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신도시 개발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되게 아깝죠. 안타깝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사태 때문에 그 조직을 없애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하우징 쪽 섹터는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범법행위 잡을 거 잡고 다만 이제 조직에 대한 혁신, 문화 혁신하고 조직의 기능에 대한 혁신을 지금 논의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너무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좀 추진이 되면 지금 저 같은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좀 분산이 되면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근데 지금 뭐 어느 신도시 지역을 가봐도 LH가 앞으로 잘 해낼 거다. 공정하게 잘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신뢰가 너무 예전군요. 네,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과연 사업 추진이 이 정부 안에서 잘 될까? 이제 공급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1년 전, 길게는 1년 전부터 공급 정책으로 바뀌었죠. 근데 사실 공급이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지금. 네. 계획만 이제 차기 정권으로 옮겨야겠죠. 집이 우리 눈앞에 보이려면. 언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참 두렵네요. 좀 기다리세요. 제 생각에는 2, 3년 안에 약간 좀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은 일단 물론 주간 단위별로 조사하는 거 별로 교수님은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주간 상승세가 좀 일정 부분 멈춘 건 맞더라고요. 0.7% 상승이었으니까 광명 시흥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도 오름세가 좀 폭이 줄었고 근데 이런 관망세가 이 3기 신도시가 자초하고 앞으로 공급 정책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 튈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은 공급의 이슈보다도 저는 이제 금리나 이런 금융 사이드 역할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지금 어차피 수익률이 안 나요. 수익률 자체가 수익률이 막 1.2에서 1.5 사이거든요. 그 예금 금리가 2%에서 4%인데 그게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은 그거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네거티브 스프레드여가지고 제 생각엔 지금은 공급이 약간 늦춰지더라도 그 이슈하고 별개로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다른 대체
상품들의 투자율과의 그 스프레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다음 FOMC가 그러면 향후 서울 집값에 영향을 나비 효과를 불러오겠군요. 그걸 주목해서 저는 봐야겠네요. 그럴 가능성 높아요. 다음 FOMC가 곧 있지 않나요? 곧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입 닫는 시간이죠. 인터뷰 안 하는 시간. 그 FOMC 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맞습니다. 회의하기 전 며칠간은 예, 뭐 외부 인터뷰 안 하고 네. 뭐. 예, 예. 근데 저는 좀 안심했습니다. 일단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권위 의식을 없애야겠네.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죠? 권위적이었죠 사실. 아유, LH가. LH가 엄청나죠. LH 그 끝장이에요. 권위주의 때문에 결국은 그런 권한까지 계속 어느 조직이나 자기 조직이 최고다. 약해지거나 네. 축소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워낙 강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뼈를 깎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제 내부 사람 30대 직원하고 통화를 어떻게 연이 닿아서 했는데 조금 그 조직에 대한 로열티 자체는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직원들 50대 이상이잖아요. 다 뭔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잘 걸렸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사실 제 보니까. 제자도 그쪽에 있는데 제가 우리 환경대학원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몇 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윗세대하고 밑에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윗세대는 그냥 호봉제가 쭉 간 세대고 이 친구들은 진짜 치열하게 들어온 경쟁에서. 세대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약간 그러다 지금은 도덕적인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분개하던데. 예. 근데 지금 야스레신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조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 이게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또 계기가 된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좀 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